2024년 한국 경제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내다봅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미국 정책 변화와 한국 경제의 대응,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의 전망과 대처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한국 경제는 계엄 이후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으며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수는 침체에 빠졌고 환율 폭등,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GDP 성장률은 1.8%로 예상되며 소비자 심리 지수는 꽁꽁 얼어붙어 코로나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큰 타격을 받으며 한국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3%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3.7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계부채 부담과 경제성장과 소비 여력은 감소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북미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수출 증가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와 IT 업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시스템 반도체 등 디메모리 분야로의 다변화와 기술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국제 경제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Only America first. 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다시 강화되며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이 예고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렸죠. 한국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거대 경제 강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시세가 되었고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상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환율이 1,500원을 향해 가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는 약달러 정책을 통해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무역 적자 해소를 원하는 만큼 연준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금리 인하 압력을 계속 넣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트럼프는 법인세 등 각종 세금 감면과 재정 지출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을 관세 수입만으로 메울 수 없으므로 국채를 많이 발행할 것이고 약달러와 국채 증가 모두는 한국 경제의 수출 감소와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국의 대매무역 흑자가 최대치로 기록되면서 그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추가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기업들은 동남아시아와 유럽으로 시장 다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파리 기후협약에서 재탈퇴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한국 기업들의 생산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는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관련 기업들의 전략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전문가들은 2025년 한국 경제가 한계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가계부채 문제와 인구 고령화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제 침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AI, 친환경 기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면 한국 경제는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AI와 빅데이터,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과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워야만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가능합니다. 셋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초저출산 위기에서 주거 안정은 문제 해결의 필요 조건입니다. 부동산 안정화로 집값을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정책을 개선하고 동시에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의 출발점에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정책 변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도전 속에서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공부하는 랄랄라였습니다.